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분포.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분포고 가장 간단한 분자인 H2 플러스 electronic distribution in a molecule. 우리가 원자에 있어서의 싱글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애토믹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몰리큘에 있어서의 싱글 일렉트론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몰리큘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러한 몰리큘에 있어서 그러면 전자의 분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일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핵이 두 개여가지고 핵 간의 리펄션에 의해 가지고 앞서 우리가 힐륨 원자에 있어서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전자 간의 리펄션에 의해서 엘렉트론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애널리틱하게 풀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트리 폭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트 오프타 계정으로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H2 플러스라고 하는 분자는 가장 간단한 분자인데 이 경우는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싱글 일렉트론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쉽게 정확히 풀 수가 있다. 그래서 H2 플러스의 경우에는 답이 존재한다. 말이지.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일렉트론이 한 개, 뉴클리어스가 두 개인데 뉴클리어스는 지금 이 경우 H는 프로톤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만 프로톤의 무게는 전자 무게의 1836배 정도 되니까 핵이 굉장히 무겁다. 그렇게 핵의 운동은 전자 움직이는 동안에는 정지되어 있다고 보자라고 가정하는 것을 본 오페라이머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요 보이는 바대로 원래는 핵 두 개 위치 전자각각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복잡한데 이제 핵이 무거우니까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핵 좌표를 분리해내가지고 이렇게 핵의 거리는 고정되어 있다. 그 상황 하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바꾸는 거를 본 오페라이머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이제 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게 되면 그러면 앞서 고정되어 있는 RAB라고 하는 거리에 대해서 똑같이 앞서와 같이 이제 에너지를 풀면 되지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러면 이제 얻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바대로 지금 그 주어져 있는 핵 간의 거리 사이에서 이제 핵 간의 거리 사이에서 이제 고려되는 바가 핵 간의 거리가 이제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값에 그럼 그거의 각각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얻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리펄시브 포스하고 어트랙티브 포스 두 개 합해서 분자 형성되는 건 이 포크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어져 있는 뉴클리어 리펄션의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전자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이 코가 얻어지게 된다. 말이지. 이거까지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그래놓고 나서 아까 그 경우는 핵의 거리가 하나 딱 고정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핵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뉴클리어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딱 알고 있으니까 이 하에서 이걸 딱 풀어가지고 하면 이 커브가 얻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거리가 지금 바뀔 수가 있으니까 AB가 진동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동을 한다. 그 진동을 하게 되면 요 보는 바대로 이제 거리를 쭉 바꿔가면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가지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급격히 이제 감소해서 이 커브를 따라가고 이게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네틱 에너지는 보면은 핵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따라 감소하고 있다가 어느 거리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면 오히려 이제 핵 옆에 반발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증가하는 키네틱 에너지야. 그래서 요 커브의 두 개 합이 결국은 이 실제적으로 R하고 핵
수소원자의 거리가 변하면 따라 얻어지는 이 커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H2 플러스라고 하는 분자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커브가 얻어지는 이유가 그렇다. 네? 실제적으로는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더 가까워지면 이 경우는 급격히 감소했다가 어느 거리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면 이제 리펄시브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두 개 합이 이 말이 위에 써 있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다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앞서 하는 바대로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요 분자가 형성이 되는 영역이 있다. 키다 그러니까 하여튼 분자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분자 형성되니까 이 경우는 코버넌트 본드가 형성이 되는 그 메커니즘이 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에 의해 가지고 그 V 이펙티브라고 하는 그 밑에 우물같이 이게 생기니까 결국 뭐 케미컬 본딩이 그게 형성이 돼서 분자 형성이 된다. 그 말을 거기 적당하게 옆에 그림을 갖다 설명한 말이 그 옆에 있는 거는 옆에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 잔뜩 써놓은 것 뿐이지 그 실제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런 거 아니? 이 경우 지금 보면은 엘렉트론하고 뉴클리어스는 항상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어트랙티브 하지만 요 핵발의 거리를 좁히게 되면 핵과 핵이 가까워지면 리펄시브 하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지금 전자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전자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급격히 떨어져 내려가게 된 이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자, 또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그 이펙티브 하라고 하는 분자 형성이 된다.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오펜하이머 어프로크시메이션 전자의 운동하고 핵의 운동을 분리하게 되면 H2 플러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분자에 대해 가지고 몰레큘러 오비탈을 잭하게 풀어보자. 그러면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다시 쓰게 되면 이게 되고 여기서 어느 게 풀 수 없는 이유는 이 뉴클리어 리펄션 결국 엘렉트론 콜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뉴클리어 콜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거리 내에서 고정돼 버리면 이 값은 상수처럼 되니까 이거는 정확히 풀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원자에 있어서 우리가 오비탈을 나타내는 용어 꼭 마찬가지로 이건 분자에 있어서의 그 오비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n이 1, 2, 3로 증가함에 따라 인티저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여기도 1, 2, 3, 4, 5, 6, 7, 8을 에너지 순위대로 순번을 정해놓고 가장 낮은 에너지 1, 2, 3, 4를 1, 2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그릭 레터를 써가지고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는 요 앵귤러 모멘텀을 나타내는데 시그마, 델타, 파 이렇게 나타내요. 앞서 우리가 애토믹 오비탈에 있어서의 앵귤러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S, P, D, F 이렇게 하는 거랑 꼭 마찬가지로 애톰에 있어서는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에 있어가지고 애톰에 있어서의 앵귤러 모멘텀 S, P, D, S는 L이 0, 1, 2 이렇게 했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가 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파이, 델타, 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앵귤러 몰리큘에 있어서 앵귤러 모멘텀이 이 몰리큘에 있어서는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몰리큘 축에 대해 가지고 이 축이 있으면 어떤 앵귤러 모멘텀은 벡터 양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 축상에다 프로젝션 하면 이 컴포넌트가 생기겠지, 이 컴포넌트를 along the internuclear axis. 분자에 있어서는 이 인터누클리어 액세스가 있으니까 이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이 앵귤러 모멘텀을
이 인터뉴클리어 액세스의 프로젝션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시그마는 0, 파이는 1, 델타 2, 파이는 3 이렇게 됐나요? C, S, P, D, E, F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그려놓으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원자나 분자나 모든 거는 센터 오브 매스가 있죠.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있게 되고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센터 오브 매스 포인트가 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 포인트를 지나는 인터뉴클리어 액세스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면에 대해 가지고 리플렉션을 할 수 있고 인버전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 점을 기준으로 인버전을 했을 때 시메트릭 이분일 때는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부르고 엔티시메트릭 또는 어드일 때를 운게라데라고 부른다. 그래서 GU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G는 시메트릭 영어로 하면 독일어로는 게라데. 독일어는 그냥 읽어주면 돼. 그냥 써 있는 대로 독일어는 그냥 그 스펠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운게라데, 엔티시메트릭 또는 에이시메트릭 할 경우에 센터 오브 매스 포인트를 통해서 인버전 할 때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고 y를 마이너스 y, g를 마이너스로 g로 보내는 그러한 그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버전 할 때 게라데 운게라다고 하고 에스터리스크 스타를 붙이는 거는 그 인터뉴클리어 액세스를 포함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인터뉴클리어 액세스에 수직인 면이 있게 되지. 그다음 면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해가지고 이게 시메트리 할 때는 붙이지 않고 엔티시메트리 할 때 스타를 붙인다. 그래서 보통 스타를 붙이는 걸 보면 이제 보통 엔티본딩의 경우한테 많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쓴 말을 밑에 이제 다 요약하는 거 보면 1, 2, 3, 4를 쭉 올라가면 따라가지고 이제 이 에너지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시그마 I 이렇게 써 있게 되고 게라된 인버전에 대한 거고 요 스타는 좀 전에 말한 리플렉션에 대한 것이다. 오케이. 실제적으로 들여다보자. 이제 분자에 있어서는 앵귤러 모멘텀 컴포넌트에 따라서 시그마, 파이, 델타 이런 걸 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그 엘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아이소 서피스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의 확률 밀도 함수가 10%까지 되는 점을 끊을 수 있고 뭐 90%까지 90% 뭐 80%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경우는 10%까지 끊어가지고 나타내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에너지가 제일 낮은 분자에 있어서 전자 분포를 나타내는 이거랑 원 시그마 G 그러면 지금 센터 매스는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렉션의 인버전에는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내가 시그마 G 해가 되고 여기 인터뉴클리어 액세스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시메트릭하게 되고 시그마고 이것에 그 다음에 에너지 보면 이것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그러니까 리플렉션에 대해서 바뀌니까 저 스타가 붙어 있고 요 점에 대해서 인버전을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운계가 되고 지금 되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 시그마 C 그다음 두 번째로 높은 에너지 여기 지금 공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 안에 노드가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앰플리튜드에 영되는 점이 2 시그마 U 스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플렉션 해보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래서 스타 붙이고 여기다 센터 매스에 대해 가지고 인버전을 하게 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니까 운계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해보면은 지금 요 붙어 있는 대로 시그마 G가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의 양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면 엔티시메트라니까 그 U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 면에 대해 가지고 이 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터뉴클리어 액세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면에 대해서 리플렉션 해도
보호가 안 바뀌지. 이거 이면에 대해서 거울면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스탑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요점에 대해 가지고 인버전하면 요놈을 열리 보내고 이걸 열리 보내면 보호가 바뀌지. 그러니까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터뉴클리어 액세스의 지금 전자 밀도가 수직으로 많단 말이지. 수직으로 많은 경우는 파이고 인터뉴클리어 액세스 상의 밀도 실린더리컬하게 분포하는 건 시그마. 그래서 지금 파이하고 시그마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분자에 있어서 노테이션은 시그마 파이 델타 이렇게 해가고 아까 애텀에 있어서는 SPDF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에너지를 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식한 말로 텀 심볼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애텀에 있어가지고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를 대문자를 써가지고 S, P 대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소문자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애텀의 전자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지.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파이 델타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simbol로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의 원자에 있어서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와 결국 그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니까 이 텀 심볼만 딱 들여다봐도 지금 전자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알게 되는 거. 그 텀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로스코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쓴단 말이니까 우주에서 오는 엘렉트로매그네틱 레이디에이션을 관측하는 스펙트로스코피 분화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볼만 딱 보여주면 아 지금 우주에서 무슨 엘렉트로매그네틱 레이디에이션이 어떤 케미컬 스피시즈에서 오는구나 하는 걸 딱 캐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인티저 숫자를 증가하기로 했으니까 그 써있는 순서대로 에너지가 일리적으로 증가하는 바입니다. 머릿속에 이거를 말로 실으면 요 그림을 머릿속에 팍 집어넣는 게 이제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을 했다.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를 나타낸다. 분자에 있어서의 싱글 일렉트론의 분포.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러한 몰리큘러 오비탈에 있어서 몰리큘이 갖고 있는 전자를 이제 채워 들어가면 되죠. 여기도 애톰에 있어서 아웃바우 프린스플에 의해서 전자를 채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몰리큘러 오비탈에도 이제 전자를 채워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전자의 배열이 분자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만약에 분자에 있어서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어렵다든지 피지컬 에너지가 전 그래프에서 그 피지컬 에너지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자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커브를 그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앞서서 했었을 때 좀 여기 제일 A번을 들여다보면 A번을 하는 것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통째로 놔두면 실제적으로는 이 A, B 뉴클리어스가 진동을 하고 흔들리고 있지, 그지? 항상 그렇게 되면 앞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위치 잡혀 있다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얘도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못 풀린다 그랬지.
쓰리바디 인터랙션이니까 앞서 한 거 마찬가지로 단지 다른 거는 얘는 뚱뚱하고 얘는 가벼운 거 차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경우는 실제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는 굉장히 무거우니까 얘가 움직일 때까지 지금 관심 있는 얘 에너지가 훨씬 더 관심이 있으니까 얘가 어느 위치를 취할 때 얘가 확 움직여도 얘는 순간적으로 걔가 어디 위치를 바꿔도 어느 순간에 금방 따라잡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따라서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해 놓으면 그러면 얘는 이제 고정된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앞서 힐륨 애텀에서 정확히 에너지를 계산할 수 없는 거는 전자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전자도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무게가 다르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지금 공간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니까 얘가 여기 있거나 이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여도 얘는 어느 순간에 보면 아직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 상수가 되니까 이제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까 말한 1번 얘기를 한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A가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정확히 풀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씩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 놓고서는 딱딱 어느 점일 때 뭐 에너지 이렇게 하면 정확히 이걸 풀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그렇게 정확히 얻어질 수가 있지, 그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누클레 에너지까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위치 에너지가 이 증가하는 이유는 요 지금 이거 위로 지금 보면 핵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플러스 사인을 갖는다는 얘기는 리펄션이라는 얘기야. 그럼 리펄션이 올 거는 뉴클리어스밖에 없잖아. 엘렉트론하고 뉴클리어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니까 어트랙티브하지. 어트랙티브한 거는 사인이 다르니까 항상 네거티브를 갖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으로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뉴클리어 인터랙션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그게 더 도미네이션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도 아까 그 이렇게 우리 앞서 커브에 보면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본딩의 영역이 생기게 되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뉴클리어 에너지보다는 엘렉트론 뉴클리어 어트랙티브 에너지가 확 커지니까 이 뉴클리어 리펄션 에너지보다 더 큰 경우니까 이제 확 그게 더 도미네이션에서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키네릭 에너지도 이제 엘렉트론 움직이는 그 뉴클리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실제 얻어지는 커브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얻은 거나 마찬가지 커브 얻어지는 거지. 저 그러면 커버에서 마지막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가까워지면 뉴클리어 리펄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니까 엘렉트론하고 뉴클리어의 어트랙티브 에너지보다 워낙 커지니까 그 뉴클리어스의 반발이 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면 그런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요 크기 영역인 것이지. 그보다 더 가까이 되는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분자가 된다는 걸 이제 이해가 된다. 다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그 게라데 우리 이분 또 시메트릭이라고 부르고 항상 센터 매스가 중요한 게 몰리큘러 시스템이든지 하여튼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센터 매스를 정할 수가 있단 말이지. 센터 매스가 그러니까 모든 무게 평균이 되는, 그지? 그러니까 센터 매스가 있고 그 점을 기준 그거를 뭐라고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느냐면 수학에서 이제 시메트리를 가져오면 일이 이제 편해지니까 그걸 센터 매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포이스 매스. 센터 매스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모든 거는 그 원점을 갖다 센터 매스에다 집어넣고 시메트리를 따질 때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는 축이나 그 점을 지나는 면이나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메트리 따지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시메트리에다가 이제 XYZ로 트랜슬레이션을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트랜슬레이션 XYZ 방향으로. 그게 이제 스페이스 그룹이 된 거지. 실제적으로 3차원에서 모든 물질은 존재하니까. 그치? 우리는 지금 원자나 분자를 다루니까 몰리큘러 시메트리를 할 때는 포인트 시메트리는 충분하다. 물론 이제 몰리큘들이 어떤 대열을 하는 게 리퀴드 크리스탈이 되고 크리스탈이 될 수 있지만 원자와 모여서 생기는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 하나의 아이덴티티만 있으니까 그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냐 인버전이냐 그런 걸 따질 수 있으니까 포인트 시메트리로 충분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게 다이폴 모먼트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 분자가. 보통의 경우는 원자나 분자들이 뉴트럴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센 놈은 사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다이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일렉트로셀 인터랙션이 다이폴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를 따지고 매그네틱 모먼트를 따진다면 엘렉트리컬 프로퍼티, 매그네틱 프로퍼티를 따질 때 왜냐하면 매그넷은 이미 모노폴로 N교, S 이렇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워낙 커가지고 에너지가 그걸 짜게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커서 보통 자습을 했다 보면 N하고 S의 항상 똑같이 붙어있지. 매그네틱 다이폴, 엘렉트리컬 다이폴. 일렉트릭스는 이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온도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따로 존재하기 쉽지 않지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항상 마이너스 이온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게 있지만 매그넷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줘야 N하고 S를 잘라낼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는 그 필드 라인을 쓸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때 다이버전스 B 이렇게 쓰는 게 이 다이버전스라는 수학적인 언어를 우리가 말로 풀었으면 연못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라 했잖아. 이렇게 되면 다이버전스 B 제로 이 얘기는 모노폴 이 매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엘렉트릭 필드 라인이 이렇게 나갔다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단 말이야 결국은. 근데 이 매그넷에 이런 플러스 M만 마이너스 M만이 따로 있는 게 없으니까 항상 이게 보면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드 라인이 모노폴이 없으니까 매그네틱 필드를 생산하는 셈이 없으니까 이걸 셈을 콩콩콩콩 만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매그넷 엑스레이 기준 중에 하나 0 이렇게 하는 게 금방 말할 수 있다. 말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엄밀성을 해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죠. 수학이라는 언어를 할 때 보면 항상 definition이 있고 define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theorem이니 뭐 이걸 만들어 나가자. 그지? 수학이라는 언어 엄밀하게 그런 말이 딱 들여다보면 금방 안 나오죠. 그리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쓰는 수학적인 말을 그냥 언어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대단하게 어려운 게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앵귤러 모멘텀이 아까 인터뉴클레어 엑시스상에 앵귤러 모멘텀 어떤 축으로 도는 거를 말하는 인터뉴클레어 엑시스 컴포넌트로의 도는 성분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벡터 성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인터뉴클레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지. 그럼 여기 보면 좀 실린더리컬하게 전자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여기를 돌고 있는 전자의 컴포넌트가 없지. 실린더리컬하게 디스트리뷰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면 보통 시그마 앵귤러 모멘텀이 0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파이는 이렇게 있으면 이놈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프로젝션 하게 되면 파이라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게 쪽에 돌고 있는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파이가 1 여기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앞서 우리가 이미 애텀 할 때도 h 바라고 했잖아요. h 바는 2파이분의 h. 아닌가? 앵귤러 모멘텀 따지는 우리가 에너지 단위 하면 하트리 하는 것처럼 앵귤러 모멘텀 단위 어떤 h 바 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이는 그래서 전자가 그 위에 분포하는 이유가 아까 그림에서도 앵귤러 모멘텀 1이 있으니까. 델타는 2, 파이는 3. 그러니까 SPDF를 시그마 파이 델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알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쭉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이 선상으로 이제 에너지 준이 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있으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오비탈이 몰리큘에 있어서의 몰리큘 오비탈은 분자에 있어서의 싱글 엘렉트론 예적이니까 오비탈에서는 스핀을 고려하지 않으면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두 개 차고 두 개 쭉 올라가는 거죠. 분자에서 전자계열을 채워라. 또 마찬가지로. 애톰에 대해서도 알고 분자에 대해서도 알고 그렇게 해서 시그마 파이 델타 파이라는 건 시메트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앵귤러 모멘텀. 등고선으로 표현해 보면 그 아래가 지금 실제적으로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산 올라갈 때 그 고도와 같은 점을 탁 잘라가지고 하는 거냐 보는 것대로 이렇게 내고 요 빨간색하고 블루색으로 한 거는 우리가 양자하고 클래식하게 차이는 입자라고 하는 거는 크기로 해서 그냥 몸뚱아리가 센터 오브 매스를 가지고 질량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 프론트가 있고 페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고 슈퍼포지션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인탱글먼트가 생기고 그래서 양자 효과 그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를 사용해서 그런 인터피어런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그림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빨간 거 하고 플러스는 빨간 거 블루는 마이너스 그리고 짜게 가지고 그 크기를 등고선으로 나타낸 거죠. 그걸 머릿속에다 딱 그 머리에 금방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브로마이드가 책상에도 붙여놓고 뭐 잠잘 때도 붙여놓고 스마트폰에도 붙여놓듯이 한동안 스마트폰에도 한 일주일만 갖다가 붙여놓고 다니면 머릿속에 이제 쫙 눈만 감으면 몰리큘러 오비탈 모습이 싹 떠오르면 쉬워지지. 항상 무등에다 노력하는 만큼 얻어진다고 했지. 체득을 통해서 진리는 얻어지는 것이지 잔머림을 불려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학교에 오기 전에 딱 오늘 하루에
세 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생각하고 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하루에 3개씩만 완성해도 1년이면 1000개를 완성하자. 공부가 달라진다. 생각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때 습관을 들려고 그러면 2달 정도, 66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한 번 좋은 습관이 들면 평생 가니까 나쁜 습관이 들려도 평생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보면 우리가 원자 결합에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이루어서 분자가 탄생하는데 그걸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본 오페라임 어프락시메이션 전자의 몸뚱아리는 핵의 몸뚱아리에 비해 가지고 1836배 가벼워 가지고 전자의 운동은 핵의 운동과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궤적을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싱글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다. 매니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아니야. 몰리큘러 오비탈이라는 것은 싱글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다. 그리고 몰리큘러 오비탈의 스퀘어도 애톰과 마찬가지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그리고 본딩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핵 사이에 전자 밀도가 증가할 때 우리가 본딩 오비탈 아까 그림에서도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그림에서 나타나도록 그리고 둘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서 아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가지고 딥이 생기고 거기가 분자 형성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서 안티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딩, 안티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앵귤러 모멘텀 컴포넌트 인터뉴클리어 액세스 상의 전자의 운동이 어느 축 주위로 도는 것을 우리가 오비탈 모멘텀이라고 하고 분자 주위에서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니까 인터뉴클리어 액세스로의 컴포넌트가 0일 때 그걸 시그마라고 하고 그러한 전자는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축상에 실린더리컬하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뉴클리어 액세스의 수직인 상에 전자가 분포할 확률이 있고 거기서 움직이니까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게 되면 축상으로 뭐 앵글로메는 컴포넌트가 1이 존재하게 되고 이게 파이다. 둘일 때는 델타 그렇게 부르면 된다. 그리고 시그마, 파이, 델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분자에 있어서의 전자 분포를 다 요약해가지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들어서 한 일이 요 종이 한 장에 다 요약이 돼 있다. 말로. 그러면 이제 원자나 분자가 입장을 하는 두 어프로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자라는 게 원자가 합쳐서 결합하니까 요 세퍼레이트드 애톰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애톰 오비탈이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이렇게 분자 오비탈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걸 세퍼레이트 애톰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요 분자가 형성되는데 지금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분자를 만들 때 분자에서 전자 분포를 몰리큘러 오비탈을 불렀죠.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요 세퍼레이트 애톰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떨어져 있던 놈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아니면 지금 이러한 그 시메트릭 배합으로 돼서 본딩 오비탈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가는 거를 세퍼레이트 애톰 어프로치. 그래서 안티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어지는 거는 세퍼레이트 이런 페이스로 만날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인 페이스로 만들어지는 몰리큘러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세퍼레이트드 애톰 어프로치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유나이티드 애톰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원자처럼 큰 원자가 분자를 큰 원자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짜게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유나이티드 애텀이 이런 유나이티드 애텀이 짜게 가지고 점점 벌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유나이티드 애텀 어프로치 또는 세퍼레이티드 애텀 어프로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몰리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이겐트 애텀에서 짜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큰 원자가 있는데 여기서 큰 원자를 짜게 가지고 분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유나이티드 애텀 어프로치 아니고 원자가 가까이 점점 해서 분자가 만든 걸 세퍼레이티드 애텀 어떻게 보든지 뭐 상관없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느 게 더 편한지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보면 분자라고 하는 거는 요 개개의 원자가 있을 때보다 요 개개의 원자 사이일 때 몰리큘 덴시티가 높아지는 거. 안티본딩의 경우에는 개개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사이가 낮아지는 경우. Separated atom approach 또는 United atom approac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분자를 만들 때 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앞서 다시 보면 correlation 테이블을 봐서 그러니까 correlation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있어서의 분자 몰리큘 오르탈이 원자의 어느 거하고 관련이 되는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그려놓는 거 그걸 correlation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페이스가 바뀌려고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0을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점이면 노들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라인이면 노드 라인이고 그게 페이스가 되면 노들 서피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진을 생각해 보면 시그마라고 하는 요 인터뉴클레 엑서 상의 실린더리컬 일렉트로닉 디스트리뷰션 분포라는 것을 그 오리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s 전자하고 1s 전자가 인페이스로 했을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유나이티드 애텀에서는 이게 점점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배우는 거예요. 시켰다.
유나이티드 애톰 어프로치하고 세퍼레이티드 애톰 어프로치가 있다. 그 유나이티드 애톰은 큰 원자를 큰 분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놈이 짜게져가지고 이렇게 생긴다.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그 콜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근거가 앞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그 펑션 셋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P1, P2 이렇게 정하고 그 둘 사이에 그 내적을 하면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거. 그 스칼라 적분의 정의 스칼라를 하면 그 델타 IJ를 크로네카 델타라고 크로네카 사람을 이름을 따가지고 두 개가 직교하면 0 직교하지 않고 똑같을 땐 1 이렇게 되는 걸 크로네카 델타라고 하니까 많이 써놓은 거죠. 새로운 또 용어로 수학에서 이제 정의로 또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고점만 딱 무슨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일 때 그런 거를 define하는 펑션으로 델타 펑션을 쓴다. 그래서 정의니까 저도 또 기억할 수밖에 없죠. 둘 사이가 같으면 요즘 같으면 1이고 두 개가 0일 때는 파이가 수직이다. 그걸 오소거널 세트라고. 왜냐하면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그 둘 사이의 각이 90도가 되면 0이 되지, 그지? 그래서 지금 적분으로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가 인티그레이션 VI, BJ, B타우라고 정의되는 게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고, 그리고 둘 사이가 0이 된다는 게 다르거나 각이 90도가 되면 0이지,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 그래서 그걸 오소거널 세트라고 부른다. 오소거널 세트가 그렇게 정의야. 약속을 하니까 또 알아들어야지. 이걸 그러한 문헌을 쓰기로 하면 그러면 이런 걸 정해놓고 보면 뭐 쓸만한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어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오소거널 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개개에 들어가는 그 오소거널 셋의 베이스 셋 펑션이 동일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모든 펑션은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무한히 가면 0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 조건이 되면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푸리어 시리즈를 쓰게 되면 어떤 펑션이 어떤 특정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푸리어 시리즈를 써가지고 하면 어떤 임의의 펑션을 갖다 푸리어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지. 특히 피어리아딕한 성질을 갖는 함수일수록 푸리어 시리즈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any 펑션은 푸리어 시리즈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임의의 펑션이 그 개개의 베이스의 펑션이 동일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면은 저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any 펑션이. 컴퓨터도 그걸 파업을 하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을 하는 거죠. 태업을 하네, 태업. 완전히 죽지도 않고 적당하게 지연을 시키고 있는 수업을. 열을 받으면 이게 뭔가 열을 받으면
이거 이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any 펑션은 동일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계계를 우리가 컴플리트 세트로 나타낸다. 이 계계는 이 베이스 펑션이라 이건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는 거 그리고 말하자면 AI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모든 임의의 펑션은 이 파라미터를 무한 지금 파라미터를 빌리언 개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특징이 만약에 수십만 개 특징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그 개개를 그 특징에 맞게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집어넣게 되는 거지. 그 대신 이제 단지 문제는 뭐냐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느 걸 웨이트를 더 줘야 될 거는 이제 모른단 말이지.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근데 하여튼 AI가 하는 건 이거 한 피팅 해가지고 파라미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챗 GPT 이런 거는 2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쓴다 보니까 그럼 계획이 하나하나는 뭐 특징 함수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이유는 이렇게 any 펑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계획의 특징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면 요 베이스에서 펑션을 써서 어떤 베이스에서 펑션을 썼나,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썼느냐, 그리고 몇 개를 썼느냐, 그걸 밝히라고 그러면 그게 트랜스페런트한 거지. 그리고 몇 개를 했느냐,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밝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피팅만 해대면 값은 맞출 수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하여튼 트랜스페런시하고 익스플레인업을 해야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쓸모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쓸모 있게 되는 거는 이 컴플리트 셋을 쓰고 이 베이스 펑션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펑션 파에 대한 성질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걸 써가지고 H2 플러스를 이젝트하게 풀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한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그 AI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good base set이라고 해가지고 H2 플러스의 어떤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굳이 아까 그 많은 무한한 개수를 하지 않고도 몇몇 개만 해도 저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그러니까 in principle은 아까 그 컴플리트 베이스에 써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도 풀면 그 근사값이 진리값에 가까워질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이 H2 플러스의 특징을 잘 알면 뭐 피처를 잘 알면 몇 개의 아까 베이스 펑션만 찾아도 그 값의 근거에 간다. 그걸 우리가 그 베이스에서 적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숫자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기서 있는 n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 근데 그렇게까지 다 하지 않고 여기서 몇 개만 해가지고도 풀사이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하는 게 그 베이스 셋이고 그걸 알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알면 할수록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 극단이 되는 게 지금 요런 HP라고 하는 요런 수소 원자하고 이렇게 돼 전자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경우 전자 저렇게 약 극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타당하겠지. 그리고 그것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면 지난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이퍼볼이 돼서 국의 전자를 분포하는 계적이 얻어지듯이 양 극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이것을 A라고 하는 수소 원자가 1S에서부터 2S, 2P, 2PX, G에서 봐봐봐 N이 무한대까지 이거 여기도 되고 여기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하고 굳이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몇 개만 써가지고 해도 이제 되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을 아까 애토믹 세퍼레이티드나 유나이티드 애톰 어프로치로부터 이제 어떻게 얻어지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애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몰리큘러 오비탈이니까 왜냐하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무한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그렇지 않고 또
A 애텀에 속하는 몇 개만 필요하고 B 애텀에 속하는 몇 개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베이스에서 잡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원하느냐 그 정도에 이제 만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끊어낸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하나 하는 것이 이제 끊어내는 거, 그 이제 우리가 액큐러시와 관계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정의. 그게 그 오비탈 사이의 그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S, A, B라고 쓰고 A하고 B 오비탈 오버랩이라고 쓰고 오버랩 인티그럴. 그것도 또 하나의 오버랩 인티그럴이라는 말의 수학적인 정의야. 약속을 저렇게 하는 거니까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수학적인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독일어, 불어, 한국어 이렇게 배우듯이 수학적인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그 오버랩 인티그럴이라는 언어는 저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저걸 기억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타당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미리 그걸 기억해 두면 금방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A의 애토믹 오비탈 파이, 수소 원자 B의 애토믹 오비탈 파이. 하여튼 두 웨이브 펑션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오버랩이라고 정의한다. 오버랩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얼마나 겹치느냐, 그만 문척이 되느냐. 오버랩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얼마나 겹치느냐. 그러니까 그 핵 사이에 오버랩이 많을수록 아까 덴스가 높은 게 본딩 오비탈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결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걸 피지컬 미니 그런 의미를 나타내니까 오버랩 인티그럴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 원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그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맥팔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뭐 2학년, 3학년이 되면 쓰는 책인데 이 맥팔이라는 사람이 퀀텀 미케닉스 책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통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면 쓰는 책인데 굉장히 엄밀하게 잘 그 셀프 스터디가 가능하게 잘 쓴 책이라고 맥팔이. 양자 퀀텀 미케닉스에 대해서 앞으로 일과를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를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람 책을 보면. 그다음에 호엔 타누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책이고. 이 사람은 불란서 사람인데 칼리지 오브 프랑스 노벨상도 받았고 유명한 이 사람 책도 이 사람 책의 4배 정도 높은 굉장히 상세하게 백과사전처럼 쓴 책인데 하여튼 필요하면 그걸 어느 책이든 하나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어도 나쁜 책은 없으니까 세상에. 도서관으로 없으면 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도서관으로 달려가면 된다. 도서관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지. 옛날에 보면 우리 때도 그렇고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칼로 싹 오려가는 놈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찍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없어졌겠지. 옛날에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달려가긴 했는데 빨리 달려가서 칼로 오려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오버랩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경우지. 이렇게 되면 지금 HA하고 또 E는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기죠. 이 두 개가 지금 플러스 캔슬되지. 이 두 개 사이에는 본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죠. 오버랩. 그러니까 그 오버랩을 정의한 이유가 그래서 2s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을 해봤더니 오버랩이 0이다.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는 본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비슷한 것끼리 상호작용한다. 이 말이죠. 에너지가 크게 차이가 나면 1s하고 2s나 이렇게 있는 상호작용 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놀자 그러면 조카일 때나 대학생 삼촌이 놀아주지. 뭐 말이 잘 통해야 뭐 놀래도 말을 통해야지 할 거 아니야. 말이 된지 아니면 표정이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연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에너지 차이가 풀면 인터랙션 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오버랩 인티그럴이 되려고 그러면 둘 사이에 시메트리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S 시메트리하고 P 시메트리로서 시메트리가 달라가지고 0이다. 금방 그걸로만 해도 알 수 있다. 더 뜨거워지게 되면 굉장히 칩 사이가 작아지니까 디퓨전이 일어나가지고 쇼트가 일어나든지 그런 점점 조금씩 이동해서 망가지긴 하는데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팬으로 식히는 거거든요. 맛이 가기 전에 지금 이거까지만 하고 끝내면 딱 좋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죠. 죽진 않고 좀 식으면 또 다시 새로워지고 세 번째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